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비주얼 스튜디오로 원격 접속을 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버전에서는 64비트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메모리 제한이 사라져서 훨씬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프리뷰 버전을 몇 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2019년도 버전 대비 훨씬 더 쾌적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코드는 일종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번 버전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도와주는 식으로 훨씬 더 기능이 확장되고 강력해졌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점점 더 기능이 좋아지는 만큼이나 문법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문법이 틀렸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선하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권고해주는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들도 전부 다 만족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이 물결들을 모두 없애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교를 하자면은 문서 편집기에 조금 더 가깝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다운로드로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고요. 이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설치에 필요한 exe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 과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중간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 인스톨러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추가할 것이냐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C 언어나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싶다면 C++ 개발 도구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썬, 노드.js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도구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겁니다. 현재 프리뷰 버전에서는 영어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Language Packs 메뉴에서 코리안, 한국어를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태스크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Pin to 태스크바 밑에 고정을 시켜서 좀 더 편하게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발해온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시면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Get Started를 보시면 클로너 리포지터리가 가장 먼저 뜨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이라는 회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GitHub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솔루션 혹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솔루션 등을 선택해서 여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실 때는 요 왼쪽에 그 최근 작업한 솔루션에서 선택을 해서 여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다음에 오픈 로컬 폴더가 있는데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어떤 폴더에 있는 문서들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 편집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 파일들을 편집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는 Create a new project를 실행시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a new project 클릭하시고요. 자, 아까 인스톨러에서 어떠한 언어의 도구들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뜨는 메뉴들이 달라집니다. 기능들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윈도우즈 데스크탑 위저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xt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이 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네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콘솔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스태틱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 공부하실 때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점점 큰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때는 요 밑에 있는 스태틱 라이브러리 혹은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요 두 가지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하나 바닥부터 파일을 만들어 가겠다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empty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프리컴파일드 헤더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조금 더 하신 후에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컴파일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아주 작은 예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FC 헤더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작동하는 GUI 환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나중에 추가로 공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기본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글자가 좀 작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즈에서 옵션즈,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래서 폰트 앤 컬러즈, 원하는 폰트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배경색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 도구들을 설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블 테마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바꿔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빌드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 메뉴가 있는데 빌드 솔루션은 빌드만 하는 거고 디버그에서 스타트 디버깅이 있고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이 있어요.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는 F5를 누르시고 보통 요 F5 그다음에 Start Without Debugging, Ctrl F5 요 두 개의 단축키는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빌드만 할 때 컴파일러 오류가 있나 없나만 살펴보고 실행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F7 요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통째로 다 리빌드 하겠다, 빌드를 다시 하겠다 이럴 때는 Ctrl Alt F7 요 4개의 단축키 정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암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초보 때는 이렇게 디버그 가서 Start Debugging, Start Without Debugging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Start Without Debugging, Start Debugging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여기 왼쪽 아래 아웃풋 윈도우에 자, 뭔가 메시지가 막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I am an excellent programmer가 여기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확장자가 exe인 실행 파일이 요 경로에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코드 제로를 반환하면서 정상 종료가 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 강의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하시면요. 이 파일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의외로 많이 쓰시고요. 디버그 들어가 보면 이 확장자, exe 확장자를 가진 실행 파일의 위치도 하드디스크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아니고 C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확장자를 CPP에서 C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예 empty 프로젝트로 만들고 확장자가 C인 파일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C랑 C++는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C 언어로 바꿔서 실행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도구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설치된 도구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툴즈에서 Get Tools and Features 선택하셔서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랭귀지 팩을 바꾸거나 또는 더 구체적으로 도구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실 때도 이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 2019, 2022 함께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때는 여러 개의 파일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화면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말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왼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 파일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고 혹은 오른쪽 창으로 옮기고 이 창의 크기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일과 오른쪽에 있는 파일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는 커뮤니티 버전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는 것은 꼭 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달라진 점, 설치 방법,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